최근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.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.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진짜 돈, 즉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, 또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정말로 비트코인 돌풍이다, 비트코인 열풍이다 네.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. 정말 폭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상황 네. 어떤가요? 저도 뭐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뭐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. 지난 한 여름쯤 얼추 몇 달 전이었는데 그때 네. 이 금융결제 쪽 담당한 한 당국자에게 과연 이게 비트코인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. 거기서는 그분은 뭐 마치 주식 공부할 때 주식 한 주 뭐 사라고 하듯이 그냥 한번 사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하나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2천만 원 훌쩍 2천만 원이 넘었어요. 네. 넘지 않았습니까? 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그 오르는 가격에도 누군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그걸 사겠다는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네. 급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죠.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오전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급락하는 바람에 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가 좀 장애를 겪는 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. 네. 그 빗썸에 따르면 어제 한 자정쯤이죠. 이날 자정쯤에 가격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해서 한 9시 반쯤에는 이제 거의 2,500만 원 가까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네. 오후에는 갑자기 입금 화면이 뭐 제대로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걸 보니까 정말 초 단위로 계속해서 네, 그렇다고, 가격이 네. 변화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이게 뭐 투기냐, 투기판이냐, 아니면 과연 정상적인 거래가 맞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사실 네. 아직은 좀 판단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고.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전문가라니 당국자라니 다 보면 정확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상품들에 빗대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25억이 됐다는 몇 달 만에 25억이 네. 됐다는 거기 때문에 네. 좀 비상식적이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 있고요. 그렇지만 이게 이 투자 열풍이 갑자기 확 사그라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쯤에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비트코인을 돈,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볼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가 보통 이제 화폐, 돈이라고 하는 건 예전 고대 시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개 껍질이라든가 뭐 비단, 뭐 이런 물물 교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화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이후에 이제 가치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안정성이 있으면서 운반이 편리한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도 화폐가 됐고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돈이라고 말하는 이 화폐는 어떤 그 통화량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중앙 독점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화폐라고 인정을 하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화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두고 가상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가상화폐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은 좀 틀린 얘기고요. 아직은 화폐는 아니기 때문에. 네.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가 이제 아주 일반화된 그 기저에는 그 미래에는 이런 정도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처럼 뭐 이렇게 만지거나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코드화되어 있는 화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제 당국에서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 잡은 모양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?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.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외신을 보니까 그 도쿄 금융거래소의 한 CEO 분께서 네. 그 내년 1월에 가상화폐 관련 연구를 위한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네. 이분이 또 이게 정부에다가 그 파생상품, 그러니까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그 법령 개정도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보도가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렇죠.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잖아요.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할 것이라고
밝혔고요. 네. 특히나 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할 그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죠.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 네. 약간 그 경쟁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그렇게 보이고, 그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네. 이제 좀 선물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예. 그렇군요. 이런 흐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상화폐 움직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